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른세상병원 BS 피부미용 클리닉 원장 임태빈입니다. 네, 오늘은 공개 건강 강좌, 주제는 휴가 후 피부 리셋, 지금이 골든타임, 피부 회복과 모공 및 피지 관리 A to Z라는 주제로 피부 회복, 모공, 피지 관리의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홍보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BS 피부미용 클리닉 원장 임태빈입니다. 저는 이제 아래 보시는 다양한 피부과 의원들에서 경력을 쌓은 바 있습니다. 많은 분들 휴가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제 추석 연휴 이용해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또 휴가 많이들 가실 텐데요. 휴가 다녀오시고 나서 피부 자체가 왼쪽 사진과 같이 붉게 되거나 혹은 오른쪽 사진과 같이 색소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경험들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피부에서 왜 나타나는지, 혹은 이런 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앞으로 이미 이렇게 된 피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자외선입니다. 사실 피부 관리에 있어서 자외선 얘기는 절대 빼놓을 수 없고, 제가 매번 환자분들께도 그렇고 이러한 공개 건강 강좌에서는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제 자외선 하면은 흔히들 햇빛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자외선의 종류에는 사실 앞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는 이제 피부를 붉게 만드는 것이 있고, 나머지 하나의 자외선은 피부를 거뭇거뭇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면은 피부를 붉게 만드는 자외선 같은 경우는 우리 피부 안에 있는 엘라스틴과 콜라겐이라는 성분을 깨트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근데 어떤 성분이냐 하면은 우리 피부가 탱글탱글하게, 한마디로 피부가 탄력성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외선 종류에 노출이 되다 보면은 이러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파괴되어서 한마디로 피부가 탄력이 저하되고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 다른 자외선 종류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피부를 거뭇거뭇하게 만드는 자외선 같은 경우는 멜라닌이라는 세포를 자극해서 우리 피부에 거뭇거뭇한 색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 자외선이 노출이 되게 되면은 색소뿐만 아니라 피부 전반적인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도 생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색소와 주름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왼쪽에 보이는 정상 피부 대비 오른쪽에 보시는 노화된 피부의 증상들 중에서 하단에 보시면은 주름이라든지 색소 있는 거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외선의 노출이 더 자주 혹은 더 길게 될수록 우리의 피부는 거뭇거뭇해지고 주름도 생기는데, 이러한 것들이 일련의 피부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면은 자외선 노출이 많이 될수록 우리 피부는 더 늙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외선에 우리가 노출이 아예 안 되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노화 현상을 조금은 더 느리게 만들 수 있는지, 혹은 이미 노화된 피부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야외 활동하실 때 혹은 휴가 가셔서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도 자외선 차단제, 즉 선크림 바르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손 드신 분들 정말 몇 분 안 계시는데, 이제 사실 우리가 얼굴 피부에는 굉장히 선크림을 잘 바르는 반면 몸에는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에 뭐 반팔 반바지 혹은 민소매 입으실 때 아예 선크림 안 바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고, 이제 휴가 가셔서 뭐 산이나 바다 가시더라도 노출될 때 안 바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상단에 보시는 앞에 보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더라도 실제 야외 활동이 많을 경우 몸에 자외선 차단제 즉 선크림을 바르시는 분들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평상시에는 얼마나 잘 바르시는지 설문조사 해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얼굴에는 매일 바르시는 분들이 그래도 40% 정도는 계시지만 평상시에 몸에는 전혀 안 바르시는 분들이 거의 65%에 육박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얼굴은 그래도 신경을 쓰지만 몸에는 잘 신경을 안 쓰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몸도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피부입니다. 우리 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장기는 어떻게 보면 피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피부도 똑같이 노화 현상을 겪고 똑같이 주름이 생기고 똑같이 색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몸에도 선크림 바르시는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리셋 골든타임입니다. 이렇게 자외선에 노출된 우리 피부를 어떻게 하면 관리하고 회복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은 지난 공개 건강 강좌에서도 가져온 사진인데요. 우리가 사용하시는 그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를 봤을 때 왼쪽에 보시는 SPF 지수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PA 지수가 쓰여져 있을 겁니다. 제가 앞서서 자외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한 가지는 이제 주름을 만들게 되고 나머지 한 가지는 색소를 만들게 됩니다. 이 SPF와 PA 지수가 각각 두 가지 종류의 자외선을 얼마나 잘 차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택에 가셔서 사용하시는 선크림 한번 꺼내 보시고 SPF 지수가 최소 50은 되는지 PA 지수가 최소 3+, 즉 플러스가 3개 이상은 쓰여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제품을 바꾸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외선과 같은 외부 자극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우리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피부 장벽이 깨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이 손실되게 되고 피부는 굉장히 건조해지고 또 이제 보호막을 잃어버리는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이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외선이 노출이 되게 되면은 피부 온도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붉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시간에 이제 얼음팩 등을 이용해서 높아진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런 얼음팩은 장기간 혹은 장시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일련의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냉찜질뿐만 아니라 알로에 성분을 포함한 수딩 젤, 즉 진정 젤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요. 알로에 자체에 보습력뿐만 아니라 피부 재생 효과를 가진 성분 자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알로에 젤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흔히들 자택에서 많이 냉장고에 열어보시면 갖고 계시는 감자라든지 오이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진정 효과를 가진 성분이 있기 때문에 천연팩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던 모든 이제 방법을 다 이용하셔도 괜찮지만 이제 편의에 따라서 한 가지 정도만 이용하셔도 충분히 피부 진정 효과 그리고 피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름철 하면은 피지 분비 또한 이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피지가 어떤 건지 먼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피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피부를 보호해주는 일종의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지는 피지선에서 분비되게 되고 이제 모공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모공은 제가 뒤쪽에서 또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피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피지를 분비하는 피지선이 온도와 물리적 자극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봄철에는 이 평균 기온 자체가 약 20도 전후로 유지가 되고 여름철에는 못해도 한 30도 전후로 유지가 되는 거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이 피지라는 게 외부 온도가 1도 증가하게 되면은 피지 분비율이 1% 증가하게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봄철에 비해서 여름철에 피지 분비량이 최소 10%는 증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지는 물리적 자극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이제 피부를 너무 강하게 문지르거나 혹은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피지 분비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남아를 가서 오일 마사지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피부에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제 동남아라는 지역 자체가 기온도 높고 이제 오일을 이용해서 마사지, 즉 물리적 자극을 강하게 받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피부가 촉촉하고 보호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귀국하셔서 여드름 너무 많이 난다, 트러블 너무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 자체가 피지 분비량이 증가해서 피지 분비도 증가하고 이제 자극이 그만큼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피지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가 나오는 모공 자체가 넓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각질과 피지가 계속해서 피부에 남아있게 되면은 각종 여드름이나 트러블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리셋 골든타임, 어떻게 피지를 관리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는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분비량 또한 증가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적절한 실내 기온과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 습도 자체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기온이 낮아지게 되더라도 건조해지게 되더라도 피지 분비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서 적절하게 피지 분비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물리적 자극이 너무 강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피지 분비량 또한 증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이제 피부에 너무 자극이 안 가게 관리할 수 있냐 하면은, 림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노폐물이 배출되는 길이라고 쉽게 아시면 되세요. 그래서 앞서 보시는 것처럼 이 목 양쪽을 위아래로 이렇게 쓸어 내리듯이 마사지 자극을 하시거나, 아니면 눈 옆에 관자 있는 요 부분을 이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자극하시게 되면은 피부 전반에 자극은 주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노폐물이 배출되도록 이제 도와주는 마사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피지 분비량이 너무 증가하거나 각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스크럽, 알갱이 있는 스크럽으로 자주 세안하시거나, 혹은 목욕탕에서 보면은 이제 떼수건으로 피부를 빡빡 긁어서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 간혹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피부를 유지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각질과 피지조차 탈락시키는 이제 악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가능한 지양하시는 편이 좋겠고,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말씀드려 보면은,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다르지만 건성 피부는 아하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지성 피부는 바하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세안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 피부 각질과 피지를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자택에 사용하시는 이제 세안제가 이러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요즘 이제 올땡땡영 이런 데 가보시면은 워낙 요즘 잘 나와 있고 계시는 이제 상담해 주시는 분들도 성분명을 요즘 워낙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각자의 피부 타입에 맞는 세안제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전반적인 각질이나 피지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세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자체가 너무 건조해지게 되면은 우리 피부는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보습, 한마디로 수분이라든지 기름기 자체가 부족하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지 분비량 자체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보습을 유지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사용하시는 보습 크림을 충분하게 발라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로에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겔이라든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성분인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이나, 특히 오른쪽 하단에서 보시는 피부 재생 주사, 한마디로 피부과에서 받으실 수 있는 시술 중에 하나인데요. 리쥬란이라고 하는 이제 시술을 받으시게 되면은 전반적인 피부 보습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피부 수분 손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점이 우리가 수면, 즉 주무실 때인데요. 주무시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시는 보습제를 충분하게 덧발라주신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모공 살펴보겠습니다. 모공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피부에 있는 털이 이렇게 이제 주머니 안에 있는 털이 들어가 있는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공 옆에는 피지를 분비하는 피지샘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모공이라는 구멍을 통해서 피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공이 넓어지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거울을 보다 보면은 특히 뭐 이마 아니면 이런 광대, 이런 나비존에 모공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가 너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피부 자체가 노화되게 되면서 이렇게 모공이 넓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를 제가 영상을 한 가지 준비해 왔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모공의 종류는 크게 앞서 설명드린 피지 분비 증가로 인한 피지형 모공 이외에도 노화형 모공과 흉터성 모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은 탄력 저하, 구체적으로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감소와 광노화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자외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진피 내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부 지지구조가 약화되며 원래 작았던 모공도 피부가 아래로 처지면서 점차 늘어져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노화형 모공에는 자외선 차단과 탄력 강화가 치료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염증성 여드름이나 습관적 압출은 진피층의 손상과 흉터, 조직 형성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경우에는 모공이 단순히 커진 것이 아니라 패인 흉터처럼 육안상 크고 깊게 보이는 모공 확장이 발생합니다. 이런 흉터성 모공은 표피 재생만으로는 회복이 어렵고 레이저, 고주파 등 진피층까지 자극하는 재생 치료가 필요합니다. 제네시스 레이저는 진피의 온열 자극을 통해 콜라겐 합성을 유도합니다. 피부 표면 손상이 없고 탄력 저하형 모공이나 피부 톤, 결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어 기본적인 치료 방식으로 많이 활용되며 민감성 피부에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MLA 토닝은 모공 주변 진피층에 미세 열 손상을 주어 콜라겐 재생을 유도합니다. 일반 토닝보다 모공, 흉터에 특화되며 여드름 흉터형이나 모낭주의 섬유화로 좁쌀 모공이 도드라진 케이스에 적합합니다. 프락셀은 표피부터 진피까지 미세한 열 손상을 만들어 피부 재생을 유도합니다. 모공뿐 아니라 흉터성 함몰, 색소, 피부결 등 복합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 다방면에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텐자는 미세침을 통해 고주파 에너지를 진피층까지 침투시키는 장비입니다. 진피층 콜라겐과 탄력 재형성에 탁월하기 때문에 탄력 저하로 넓어진 모공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약물 도입 기능이 있어 엑소좀이나 주베르 등과 병행 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다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장비 선택 혹은 병합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육안상으로 보이는 모공 확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원인에 따라서 앞서 보시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피지 분비가 많아서 생기는 경우, 탄력이 저하돼서 생기는 경우, 그리고 여드름이나 트러블
로 인해서 흉터성으로 생기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모공의 종류에 따라서 각기 다른 치료와 접근법으로 이루어져야지 적절한 모공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은 이제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텐자라는 기기를 이용해서 여드름 모드로 치료하게 되고 스킨보톡스라는 시술을 통해서 전반적인 피지 분비를 줄이게 됩니다. 탄력이 저하되어 있는 모공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리프팅 장비를 이용해서 회복을 도와주고 흉터성 모공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흉터를 회복시키고 채워줄 수 있는 주사 시술 리쥬란 S와 같은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리셋 골든타임 세 번째, 모공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올바른 세안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냉동실 같은데 이제 팩 넣어 놓으셨다가 아주 차가운 이제 팩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모공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 많이들 하실 텐데요. 사실 이러한 습관 자체는 단기간에는 모공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간 이제 장기간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피부 수분 손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로 모공을 열어주고 찬물로 세안해서 모공을 조여주는 이러한 세안법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모공이 작아지는 효과를 가져오더라도 곧 원상복구 되기 때문에 적절한 세안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세안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 강조드려 보면은 이제 우리 손은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더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더러운 손을 가지고 세안을 하시게 되면은 더러운 물질들 자체 혹은 균이 다 얼굴 피부로 이제 옮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안 전에는 깨끗하게 손 씻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보다는 적절한 미온수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세안하실 때 이 피부 결에 따라서 세안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피부 결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피지 분비가 많은 T존은 조금 더 손을 롤링하는 방식으로 세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피부 자체를 문지르거나 강하게 자극을 주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자극과 민감도를 높이기 때문에 이제 문지르는 것보다는 물을 끼얹듯이 세안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자외선, 피지, 모공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각각 추천 시술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색소는 깨트려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피부의 색소는 평생 자외선에 노출이 되고 평생 색소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말씀드려 보면은 사실은 이러한 색소 깨트리는 시술을 평생 받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으로 피부과에 내원하셔서 색소 관련된 레이저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토닝이라고 하는 시술은 피부 안쪽에 있는 색소를 깨트려서 이제 우리 몸을 돌아다니다가 소변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게 되는 원리로 시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토닝 레이저뿐만 아니라 루카스 장비를 이용해서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제네시스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포텐자라는 고주파 장비를 이용해서 모공이나 피지 관련된 시술을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리쥬란 톤업 부스터라는 약물을 이용해서 전반적인 피부 미백을 극대화시키는 시술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탄력 저하형 모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프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흔히들 리프팅 많이 알고 계시지만 혹은 이제 울세라 아니면은 써마지 이런 정말 대명사 같은 시술 장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원리가 다 다릅니다. 크게 리프팅은 초음파와 고주파로 나눠볼 수가 있고 말씀드렸던 울세라는 초음파 계열 리프팅이고 이제 써마지는 고주파
계열 리프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조금 더 쉽게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리프팅이다라고 설명드리고, 고주파 같은 경우는 피부 자체를 두껍게 탱탱하게 만들어줘서 전반적인 탄력을 회복시켜준다고 저는 보통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리프팅의 대명사인 울세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울세라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 기술을 활용한 비침습적 리프팅 시술입니다. 피부의 깊은 층인 근막층에 초음파 에너지를 집중시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시술입니다. 울세라는 초음파 에너지를 피부 표면을 통해 전달해 특정 깊이의 조직에 60에서 70도의 열을 발생시켜 조직을 수축시키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리프팅 효과를 유도하며 실시간 영상 기술을 통해 시술 부위의 깊이와 구조를 정확하게 확인하며 진행하는 시술입니다. 효과적인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눠 말씀드리자면, 심부볼, 이중턱 라인은 처진 턱선을 개선하고 심부볼과 이중턱을 감소시키고, 볼과 눈 쪽은 처짐과 주름을 개선하며 탄력 증진 효과를 줄 수 있으며, 광대 라인은 광대 부위의 탄력을 회복시켜 얼굴 윤곽을 정리,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울세라 시술 후에 본인 얼굴을 보았을 때 몸소 느끼실 수 있는 시술 후 효과는 1, 2주차부터 리프팅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3개월 후에는 처짐 감소와 피부톤 개선 등의 효과를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몇 가지 약물을 이용한 시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톡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톡스 흔히들 이제 주름 펴주는 약물이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마나 뭐 미간, 콧잔 등 아니면 눈가 이런 부분에는 이제 주름을 펴주는 효과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이런 보톡스를 이제 희석 비율을 조금 다르게 해서 피부 가까이에 주입을 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잔주름 개선뿐만 아니라 이제 모공이라든지 아니면 피지 분비량 감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술들을 스킨 보톡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술 또한 진행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피부 재생 주사인 리쥬란이나 피부 탄력에 증진이 되는 주베룩 또한 저희 피부과에서 시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저희 피부 미용 클리닉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바른세상병원 홈페이지, 바른세상병원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우측 하단에 저희 피부과 배너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배너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자체 홈페이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체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은 다양한 시술들, 어떤 시술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저희 BS 피부 미용 클리닉에는 저뿐만 아니라 성형외과 원장님께서 주 1회 금요일 수술 및 진료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희 성형외과 정웅수 원장님께서는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20여 년의 경력 갖고 계시고 수술 사례가 무려 7,000건 이상 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손기술 실력도 좋으시고 수술 실력 좋으신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담당하는 피부과 시술뿐만 아니라 이제 성형외과적 뿌띠 시술이나 수술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예약 주시고 내원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권장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피부 진단과 스킨케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피부 진단기뿐만 아니라 각종 피부 관리 기기를 이용해서 피부 관리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피부 진단기를 이용해서 이제 피부 관련된 몇 가지 항목들을 측정하고 이제 나오는 보고서를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설명드렸던 여기 모공 아니면은 이런 색소, 피부톤, 주름 등 각 파트별로 어떤 부분들이 취약한지 이제 피부 진단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직접 진단하고 있고, 이 결과에 맞는 시술 또한 저희가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피부과 및 성형외과에서는 다양한 이벤트 또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피부과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첫 방문하셨을 때 편하게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이벤트라든지 아니면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하시게 되면은 몇 가지 혜택 또한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가 기간별로 이제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저렴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이제 이벤트라든지 아니면은 화수목 요일에 받아보실 수 있는 이벤트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성형외과 원장님께서 진행하시는 시술이나 수술 관련해서도 이제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피부과 관련된 거, 성형외과 관련된 거 궁금한데 이제 전화하기 바쁘실 수도 있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텍스트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핸드폰에서 이제 카메라를 열어 보셔서 이 카메라를 요 앞에 보시는 QR에 인식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피부 미용 클리닉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바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관련해서 시술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편하게 예약 잡고 싶으실 때 혹은 혜택이나 이벤트 궁금하실 때 저희가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등록하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QR 인식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카카오톡에 BS 피부 미용 클리닉이라고 검색만 하셔도 저희 친구 추가 가능하시니까요.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는 네이버 예약 또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방금 보셨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용해서 예약 주셔도 괜찮으시지만 편하게 날짜나 시간 바로바로 지정해서 예약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편리하게 네이버 예약 통해서 예약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 및 말씀드려 보면은 피부과 시술을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딱 한 번만 받아보신 분들은 사실 잘 없으세요. 이 피부과에 오시게 되면은 이 시술이나 이제 치료 관리를 받으시고 나서 그만큼 피부 회복이라든지 피부 관리에 있어서 만족하시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방문해 주시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피부 관리 또한 이제는 중요하게 자기 관리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대부터 80대 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피부과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이제 제가 발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